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재배 방법에 대한 연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벌써 20회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새롭게 연재를 시작할 내용은 블루베리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을 재배하고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식물이 요구하는 또 블루베리가 요구하는 비료, 그 비료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종류별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부족하거나 과다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각 비료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기술센터나 몇몇 기관에서 강소농민, 쉽게 말해서 어떤 품종 재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신 분들이나 또 어느 정도 일반 새롭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닌 어느 정도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한 강소농민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 몇 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농업을 상당히 했다는 그분들에게 조차도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어떤 비료가 가장 좋은가, 이런 식으로 비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비료의 상품이겠죠.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떤 비료, 홍길동 비료가 좋냐, 김길동 비료가 좋냐, 이런 식의 질문을 정말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귀농을 전제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이 더없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판매점에 가서 무턱대고 광고 또는 문구만 보고 광고의 문구만 보고 절대 현혹돼서 사지 마시고 정확하니 내가 키우려는 블루베리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물이 됐든 내가 재배하려는 작물이 어떤 비료의 성분을 요구하는가, 또 이 작물의 상태가 어떠하니까 어떤 비료를 내가 주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판매상에 가셔서 물론 판매점주에 추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각 성분을 확인하면서 비료를 구입하셔서 적정량을 사용하신다면 정말 어떤 작물이 되었던 좋은 결과를 나타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떤 비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을 비료에 대한 기초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용하는 비료라든가 또 어떠했을 때 이 제품을 쓰니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은 비료에 대한 2시간 연재 끝나고 나서 항상 이론이 먼저 전제가 된 후에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는 앞으로 모든 재배 방법이나 또 연재에 있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사소한 아주 적은 양의 이론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습만으로는 계속해서 실습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는다면 매년 바꿔지는 환경에 따라서 식물이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다는 심정으로 블루베리 재배와 다른 기타 과수나 과채류 등을 재배를 하실 때 그 식물이 요구하는 비료, 그 비료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각 비료에 대한 성분의 특징점, 그리고 과비가 되었을 때 아니면 비료가 너무 적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비료학에 대한 연재로 먼저 꾸며드리고, 그 기초 이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실질적인 실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약간의 이론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식물을 재배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해하기 편리하시라고 자료를 준비했고요. 또 이 정도의 이론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여러분들이 농약상이나 또 비료상에 가셔서 비료를 구매하실 때 정말 필요한 비료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또 인터넷이나 그냥 떠도는 자료가 아닌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정확한 비료를 구입하고 그 비료를 적정량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최소한의 이론을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비료에 대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딱딱하니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비료가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원서에 나온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듣기 따분하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만 농가의 입장에서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할 수도 있으나, 이 정도의 비료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어디 가서도 절대로 작물을 재배하시는 데에서는 비료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하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비료라고 하는 것은 비료상에서 파는 제품화되어 있는 것도 비료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식물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필요한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비료이기 때문에, 비료상에서 이 비료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그 비료의 근본이 되는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식물이,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 채소류가 되었던 과수가 되었던 모든 식물이 자라는 데는 필수 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필수 영양분이겠죠. 그 필수 원소가 16가지가 있는데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디브덴, 그리고 끝으로 염소, 이렇게 해서 16가지의 원소들을 보고 식물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원소 16가지라고 합니다. 그 16가지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특히나 16가지 중에서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원소들이 있는데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렇게 9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16가지 필수 원소 16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식물이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원소의 성분들인데요. 이를 필수 다량 원소 9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필수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이 미량 원소는 말 그대로 식물이 자신들이 자라는데 아주 소량만을 요구하는 원소들인데요. 이 미량 원소가 부족하게 되면 식물들은 자라는 생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미량 원소가 과다하게 투여가 되게 되면 식물이 자라는데 해를 입습니다. 즉, 미량 원소는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훨씬 더 식물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량 원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과일에
이 비료는 과일의 착색을 아주 좋게 하고 당도를 아주 높입니다. 그러면서 미량 원소 A, B, C 뭐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원소의 문구를 써서 이게 많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나온 제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미량 원소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미량 원소의 뜻가 하는 일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 미량 원소라는 것을 질소 인상 칼륨만 좀 들었지 그 외에 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참 좋은 것 같구나, 착색이 잘 된 것 같구나, 당도가 올라가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그 비료들을 몽땅 사서 또 몽땅 뿌리십니다. 적게 뿌리면 왠지 안 뿌리는 것 같고 인간의 느낌으로 뿌려줍니다. 그래서 식물한테는 과다 투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과대 광고라든가 다른 데 가서 착색제 하면은 착색을 필요하니까 착색제 덜컹 사시면 안 되고 착색제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미량 원소는 필수 원소를 다량 16가지 중에서 다량 원소 9가지를 뺀 나머지 것 7가지가 미량 원소라고 생각하시고 미량 원소 7가지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량 원소는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염소 이것들을 미량 원소라고 하니 이 미량 원소에 성분표가 붙어 있는 비료 제품을 보시면 반드시 소량만을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량 원소는 다량으로 투여가 되었을 때 식물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이 정도 뿌려가지고 될까 하는 정도로 아주 적은 양만을 살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필수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 원소 16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식물이 조금 더 그 원소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은 걸 요구하는 필수 다량 원소 9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필수 원소 16가지 중에서 필수 다량 원소를 뺀 필수 미량 원소 7가지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료를 사실 때 내가 사려고 하는 비료가 다량 원소인지 미량 원소인지 정도는 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비료를 구성하는 필수 원소에 대해서는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한 단계 더 2단계로 올라가서 이제는 비료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필수 원소와 비료의 요소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필수 원소 16가지 중에서 탄소, 산소, 수소 반드시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하다 그랬죠. 이 탄소, 산소, 수소가 빠진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논하는 게 비료의 요소입니다. 왜 비료의 요소 중에 식물이 필요한 탄소, 산소, 수소를 빼느냐? 그 이유는 탄소, 산소, 수소는 자연에서 스스로 자연적으로 나타나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가공을 빌어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탄소, 산소, 수소는 식물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원소이긴 하지만 비료로 만들어진 비료의 요소로는 빠지기 때문에 탄소, 산소, 수소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료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료의 3요소는 사실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시지 않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들었으니까 명칭들인데요. 비료의 3요소는 질소인 칼륨입니다. 여기서 칼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질소인산 가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칼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비료의 4요소는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4요소를
나눈 이유는 이 사유에서는 산도 교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식물을 재배하신 분도 아주 중요하고 또 블루베리를 재배하신 분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산도 교정에 관여한다는 말은 산도를 올릴 수도 있고 산도를 떨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일반 과채류나 일반 농사를 지으시는 분, 또 일반 과수를 하신 분들은 산성화가 되면 안 되겠죠. 토양이 알카리화가 될수록 작물 재배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비료의 사 요소는 산도 교정과 관련이 있는 비료다라고 아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자분들을 눈에서 보시면 질소, 인산, 칼륨, 석회는 토양 산도 교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농사를 지신 분들이 석회를 많이 치시죠. 그것은 땅 속에 있는 수소를 몰아내서 석회가 수소를 몰아내서 알카리화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석회를 치십니다. 물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쳐도 토양이 중성화 알카리화가 됩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블루베리 재배자들은 산성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질소, 인산, 칼륨, 석회를 아주 소량 또는 안 치셔야 되겠죠. 석회 같은 거는 거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 원리만 아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응용이 되는데 블루베리를 재배를 하시면서 봄철에 특히 봄철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질소질 비료인데 과다한 질소질 비료 투여는 토양을 블루베리 배지를 알카리화 만들어 버려서 블루베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료에 5요소가 있습니다.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유기물. 이 5가지를 비료의 5요소라고 하는데요. 비료의 5요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토양 비옥도와 관계가 있는 비료들을 묶어서 놓은 게 비료의 5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외워두시면 내 토양이 척박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유기물 중에서 적절한 배합을 해서 사용하시면 토양이 비옥화가 된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 비료상에 가셔서 이 제품만 치면 토양이 비옥화돼요 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내 토양을 척박하니까 좀 비옥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질소, 인산, 단비료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질소만 따로, 인산만 따로, 칼륨만 따로 이렇게 이것 보고 단비라고 합니다. 각각 구매를 해서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처방이 되고요. 굳이 가공해서 비싸게 만들어진 비료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산, 칼륨, 그 다음에 비료의 4요소 질소, 인산, 칼륨, 여기에 석회가 플러스가 되겠죠. 비료의 4요소는 토양의 산도 교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료를 말하지요. 그 다음에 비료의 5요소 질소, 인산, 칼륨, 석회, 여기에 다시 유기물이 첨가가 된 게 비료의 5요소입니다. 비료의 5요소는 토양의 비옥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료의 성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비료의 3요소, 4요소, 5요소가 각각 약간씩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본적인 이론을 메모를 해 두셨다가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참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헛된 노력과 헛된 돈도 아끼시게 되겠죠. 여기서 간단한 팁 형식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에게
팁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봄철에 농부들이 하는 비료를 기비라고 합니다. 기초로 사용하는 비료. 이 기비라는 것은 질소가 실질적으로 질소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봄철에 토양에 모든 농부들이 사용하는 비료가 기비 하는데, 그 기비가 질소질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마치 3월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3월 또는 4월에 기비의 형식으로 질소질 성분을 뿌리고 있고, 또 블루베리 관련된 비료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기비라고 해서 블루베리 기비다 해서 질소질 비료를 매년 치게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정보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블루베리는 첫째, 많은 비료 자체를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블루베리는 일반적인 비료도 많이 요구하지 않지만 특히 질소질 비료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화분 재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토양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비료들이 과다하게 퇴비가 됐던, 어떤 형식의 비료가 됐던 과다 투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하다 하더라도 질소질 비료는 그 작물에게는 필요한 작물이 요구하는 질소 양 정도는 어떤 토지든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토지에 거기에 또 기비라고 매년 정기적으로 3월, 4월은 무조건 비료를 안 치면 큰일 나는 달처럼 여겨서 치시면 블루베리는 그만큼 상처가 되겠죠. 후반부에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질소가 과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해가 나오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전에 화분 배치를 말씀드릴 때 피트모스는 30% 이내로 사용하시라 그랬죠. 마사토, 즉 일반 토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양 30%, 그리고 피트모스를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피트모스 30%, 소나무 유기물 40%,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그 자체에서도 질소는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질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블루베리 농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연재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유기물, 물론 피트모스도 유기물이긴 합니다만 피트모스는 완전히 엄청난 세월 동안 땅 지하에서 축적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비료 성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소나무 블루베리는 소나무 유기물이 가장 좋고, 일반 작물은 퇴비도 좋고 또 활엽수 부식된 것도 좋고, 모든 썩는 거는 다 유기물이라고 그랬죠. 일반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블루베리 재배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기물이라 하면 소나무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기물을 멀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배지에 사용하게 되면 이 유기물이 계속해서 발효가 되면서 거기에서 충분한 미량 원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량 원소까지 발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료가 절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블루베리는 토양 자체가 산도이기 때문에 비료의 요구도 자체가 낮고, 비료를 많이 주어봤자 비료가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일반 토지라고 전혀 다르게. 그리고 블루베리는 뿌리에 진달래 균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균균이 아주 유익균인데, 비료를 많이 어떤 원소의 비료든 많이 투여가 되어버리면 그 비료가 진달래 균균이라는 아주 유익한 유익균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뿌리가 정말 필요한 균균은 소멸하고 필요 없는 비료들만 몽땅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달래 균균이 없어지게 되면 과일은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도, 제가 예전에 당도 편에서 말씀드렸죠. 신선도라고 그랬죠. 소비자가 1순위로 꼽는
신선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균근을 많이 살리려면 이 비료를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쓴 만큼 블루베리 과일은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료의 전반적인, 그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기본이 되는 엑기스만 제가 뽑아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메모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금전적으로나 됐든 시간적으로나 됐든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는 이 비료의 각 원소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원소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고, 많았을 때 또 적었을 때 각각 어떤 피해들이 나오는가도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은 식물이 요구하는 이 비료 부분을 꼭 들어서 메모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비료의 세부적인 각 요소별 특징과 그 약해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